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보니까 채널 A 9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허무하더군요. 허무 개그 비슷하이. 그야말로 보면 약속 대련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밋밋한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 9시에는 보니까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그것도 양자대결, 가상대결이죠. 또 사자, 즉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는 상수고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넣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그러니까 월요일 발표했던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와 거의 흐름은 같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합니다만 그래도 KBS나 MBC 같이 돈이 많은 그런 방송사에서 제대로 돈을 주고 한국 리서치 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물론 성향은 조금 중도 좌파적이라고 합니다만 여론조사에 성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와 같은 결과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주고 하다 보니까 응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20%가 훌쩍 넘습니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늘 굉장히 이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80%, 90%가 사실 윤석열 팬입니다. 제가 조금만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홍준표 편을 드느냐라고 엄청난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구독 취소다. 취소하십시오. 그건 그 두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제 고민이 제 주변의 지인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TK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고 또 처음 정치에 입문해서 박철원 당시 의원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으니 제 지인은 다 TK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58년생 어느덧 63이 됐습니다만은 정확히 60대 이상 TK, 재량적인 그야말로 보수의 중핵 중의 중핵이죠. 자, 이와 같은 중핵 중의 중핵인 사람이 제 지인의 거의 80-90%, 대학 동창 빼고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거의 90%가 바로 60대 이상의 TK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서 어제도 보니까 계속 이곳저곳에서 전화 오면서 이거 어떻게 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묻는 것은 이런 답을 원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이 됩니다. 윤석열이 되고 윤석열이 돼야만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원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정치판에서 33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번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년 3월 9일 대선 본선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현재 KBS 한국 리서치 또 월요일날 있었던 MBC 코리아 리서치의 여론조사 사자 가상 대결의 결과를 보면은 죄송하게도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홍준표는 본인 이야기대로 26년 동안 이 당에서 어쨌든 잔뼈를 굵혀왔던 사람이지만은 평생 자기 살아온 정치 역정이 독고다이 그 다음에 험한 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윤석열이 홍준표를 갖다 지청구했듯이 주변에 경남지사 할 때 부지사던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윤석열 캠프의 중핵적 위치에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는 한마디 덕이 없다.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꽉 하고 지금 국민의힘
그 전신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때부터 뼈를 굵혀왔던 저 같은 60대 TK 이상들, 즉 뭐냐니까 이번에 당원 투표에 참가하게 될 57만 명의 진성당원 중에 42%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은 30%입니다. 그러니 당원 투표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홍준표가 죽었다 깨도 윤석열을 꺾기가 어렵죠.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홍준표가 역선택.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쪽에서 일종의 대국민 호소문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선택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뭐 어느 후보는 민주당에서, 근데 미안하게도 가상 양자 대결이나 가상 사자 대결은 역선택이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전화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거 다 빼고 윤석열, 홍준표 중에 누가 좋으냐 그러면 역선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개명이나 대개문이나 민주당 당원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묻냐니까, 자, 대선에 당장 내일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 나옵니다.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자, 민주당 지지자가 홍준표를 찍겠습니까? 사자 대결, 사자 가상 대결, 또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홍준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이재명을 갖다 놓고 가상 대결하면 홍준표가 이깁니다. 윤석열은 집니다. 이것이 보면 제대로 여론조사했던 MBC 코리아 리서치나 KBS 어제 저녁 때 발표한 KBS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은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서는 너끈히 대통령 후보를 꿰어차지만은 본선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이재명이 그저 그렇게 쌍욕하고 막말하고 그런 자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뽑겠어? 뽑습니다. 당장 어제도 보니까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 돈 갖고 또 돈 지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지난해 4.15 총선,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겠죠. 부정선거의 결과다. 왜 황태수는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부정선거가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면 왜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과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부산 내려가서 가덕도 바라보면서 가덕도를 바라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총격을 기울였는데 왜 부산에서 더블 스코어로 박형준이 이깁니까? 왜 그때 전국적으로도 그래 이른바 무슨 이런저런 부정투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산까지가 인구가 얼마길래 그거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 입장 밝혔습니다. 앞으로 무슨 황태순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이야기하는 분들은 제 입장은 지난해 4.15 총선이 그게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면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들이 왜 안 했겠느냐. 문재인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가덕도 보니 가슴이 뛴다고 얘기했는데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 정리됐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갖고 뭐 구독 취소니 뭐니 구독 취소하십시오. 솔직히 말해갖고 제가 황태순 TV 시작하자마자 그 당시 그 얘기했죠. 처음에 2018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 떠올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되거나 복권되어서 나오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정권을 잃은 부분,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궁금한 최서원,
순실이라는 여인을 갖다가 뭐 이것저것 시킨 거, 물론 정서적으로는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티가 나서 여기 정권을 잃게 되고 보수가 괴멸 일보 직전까지 갔다면은 거기에 대한 총체적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 말했다가 제가 그냥 구독자 10,000명이 채 될까 말까 한 그 시점에 2,000명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됐어요. 그렇게 저렇게 와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중립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여기서 뭐 분탕질하고 욕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 정말 작심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야기하면 황태순이와 홍준표. 제가 개인적으로 홍준표한테 은원관계가 있어도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더 크지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5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미션 임파서블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예전 김영환 전 의원이 여기 나와서 얘기했죠. 이길 사람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정말 제 느낌은 지금 막 오맨이라고 그러죠. 불길한 예감이 막 다가오는데 윤석열이 이번에 11월 5일 대통령 후보 되고 120일의 대장정 거쳐서 내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런 정말 불길한 꿈들이 문득 저의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의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제1등 여론조사 기관인 가장 규모가 크니까 저 강남 논현동 가면 한국 리서치 빌딩은요 거의 20몇 층짜리 대규모 빌딩에 정말 제대로 돈 받고 그 돈값 하는 대로 일일이 면접원 통해서 여론조사한 결과 코리아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 리서치나 코리아 리서치 지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용역을 받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 그 한국 리서치나 코리아 리서치 뭐 사주나 뭐 관계자들이 좌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어디 좌파 우파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마오쩌둥이 천녀하오 낭녀가인 유타거라고 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가리 하네. 이 어쩌리 하늘에 가게 두어라. 하늘에 맡겨라. 이 뜻입니다. 천녀하오 낭녀가인 유타거. 정말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빼고 사회에 나와서 만났던 사람의 90% 이상이 바로 60대 이상 TK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평생 정치판 33년을 살아왔던 저 황태순이 제가 모셨던 박철원 의원을 갖다가 정치 보복의 앞잡이가 되어서 구속 수감시킨 홍준표 검사.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홍준표만이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천녀하오 낭녀가인 유타거 이 어쩌리 TK들 솔직히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왜 알량하냐? 윤석열이 아직도 원초적인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박영수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수 괴멸에 앞장섰던 선봉장 옛날 병자호란 때 앞장설던 용골때 마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이 왜 국민의힘 후보이어야 하느냐? 문재인과 싸웠기 때문에? 조국과 싸웠기 때문에? 추미애와 싸웠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 갖고 오로지 문재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적에 적은 동지라는 그러한 논리 하에 묻지마 윤석열을 지지했던 TK 60대 이상 아저씨들 지금 와서 본인이 그 박근혜 이명박을 때려잡아 놓고 TK를 괴멸시키고 보수를 괴멸시켰던 그 선봉장을 갖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했던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바꾸자니 쪽팔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윤석열
40%가 넘는 경상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더 나오는 겁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자,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보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적합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딱 두 가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이에요.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양자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양자 가상 대결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이 35.6, 홍준표가 41.9, 6.3%포인트로 홍준표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KBS 한국리서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6.2까지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자, 이재명 윤석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37.5, 윤석열이 35.4.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이 밀립니다. 자, 그리고 내년 3월 9일 아마 이 그림으로 대선이 치러질 겁니다.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이에 어제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이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니까 10월 26일 오후 1시쯤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거든요. 26, 27, 28 이건 뭐니까 노태우 대통령 서거로 말미암아 그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의 개 사과 문제, 사과는 개에게나 주어라 라고 지금 여당에서 올가넣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이슈가 확 전환돼 갖고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금 유리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진행되었다는 그 전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자 가상 대결. 홍준표가 나갔을 때 이재명이 31.8, 홍준표가 35.2, 심상정이 7.0, 안철수가 8.6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김종인 씨나 이준석 씨는 안철수를 취지도에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도 안철수 쪽에 취재해본 결과 안철수는 죽어도 끝까지 고합니다. 이번에 철수 안 합니다. 후보도 아니라 왜 안철수한테 너는 뭐 우리 옛날 오징어 게임 말고 다방구 할 때 깍두기입니까? 안철수 너 나와서 어디까지 페이스메이커 하다가 너는 무조건 와서 양보해야 돼. 안철수가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이번에는 끝까지 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31.8, 홍준표 35.2, 심상정 7.0, 안철수가 8.6입니다. 자, 윤석열이 나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33.0, 윤석열이 30.7, 이재명이 이깁니다. 심상정이 7.4, 안철수가 10.5, 두 자릿수로 오르게 되죠. 이 흐름은 지난 월요일 발표했던 MBC 코리아 리서치하고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자 가상 대결 구도를 놓고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넷을 넣었는데 유승민하고 원희룡은 이야기가 안 되고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집니다. 뚝 떨어지게 집니다. 홍준표는 오차 범위 내에서나 이재명을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사자 가상 대결, 즉 현실적으로 내년 3월 9일 우리가 현실화되고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그 광경에서는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이긴다는 이러한 여론조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현실. 그러나 홍준표가 그동안 덕을 못 쌓아서 당심에서는 윤석열한테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는 현실.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사자, 네 명의 후보를 놓고 이재명을 상대로 사지선다했을 때 이재명을 대상으로 4명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할 때는 홍준표가 거의 한 7, 8%포인트 윤석열을 이기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거의 20%포인트 가까이를 갖다가 윤석열이 앞서니 이걸 갖다 50대 50으로 짬뽕하면 윤석열이 거의 7, 8%가량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과연 거기에서 컨벤션 이펙트가 생기고 밴드웨곤이 생겨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압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왜? 근본적으로 무슨 윤석열 뒤에 무슨 뭐 장모 문제, 무슨 고발 사주 문제, 이 문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원초적인 질문. 윤석열, 네가 왜 보면은 그동안 2016년 말부터 조국 사태로 했던 2019년 9월까지, 그러니까 근 3년 가까이를 갖다가 적의 선봉장으로 여포같이 방천화극을 휘두르던 네가 왜 갑자기 우리의 진영에 와서 관우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적의 적은 동지라고 윤석열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제 대부분의 지인들, 60대 TK, 60대 경상도 사람들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자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이 갔을 때는 안철수가 10.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10월 30일 정말 제 나름대로 뭔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11월 5일 현 상태로 봐선 윤석열이 승산이 80-90%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우리가 11월 5일로 선거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내년 3월 9일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수를 뽑는 과정일 뿐이고, 정말 김영환 전 의원 얘기한 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는 뭐 그런 경선이 되어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전여하오 하늘에 비는 내리고 낭녀 가인, 과부인 내 어머니는 또다시 재가 들려 하네. 유타가 이 어쩌리 하늘의 뜻인데 가게 두어라. 고맙습니다.